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괜찮은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최종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반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학 의원, 김용만 의원, 노경정 의원, 백승화 의원, 서지영 의원, 우영원 의원, 이종국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랭크와 투표 용지를 받은 후 투표 용지에 가고나면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고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불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項目이외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예로 처리된 후 투표 용지에 특정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으로 처리된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800m, 평균 시속 11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연결 요건은 출석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이 국회의원 과반이 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출석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이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가결에 필요한 표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으로 재돌아와서 재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허법 세 번째 재의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이고요. 반대는 불을 써서 이렇게 수기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이기 때문에 줄을 서서 한 명씩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투표를 할 때 명패는 명패함을,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진행을 합니다. 의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했는지, 1인 1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패는 명패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허법 재표결이 진행 중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또 재표결을 전해드릴 텐데, 자, 이게 김현석 특검법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현석 특검법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발의한 김현석 특검법이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수법 강화된 그런 특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항 계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예. 또 거부권 이후에 제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관련된 의혹과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이 것이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법률안까지 이르게 됐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적, 재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적은 그렇군요. 국회 이제 300명 중에서 재적 의원, 전체 재적 의원 중에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네. 300명 중에 되는 거고요. 이 특검법 제의 요구가 왔을 때 재표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석의 3분의 2까지는 예.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위헌 사유 시정 조치가 부족했다,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반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권력 원칙에 위배됐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풀어주세요. 네,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시정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돼가지고 별도로 이제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다만 이제 해당 특검법이 발의되는 어떤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가 이제 그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재판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이제 기소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발의 쪽에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수사를 좀 더 객관적이게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검찰, 경찰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 과정 자체에서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독립적인 수사 기구에서 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으로 지금 심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법적으로 심사가 안 되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주된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의심적 취지입니다. 최근에 명태균 공청계획 의혹 관련해서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내용들이 더 추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의혹이 더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까지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이 되면 김현석 특검법 역시 재발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지금 국회 내에서는 소란이 죽었거든요. 본회의장 투표 과정, 중선 투표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말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기명 수기투표이기 때문에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25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25분 후에는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석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회의장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탄핵안 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투표소에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고요.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 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표를 세게 됩니다. 저희가 개표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의 비토권 조항 때문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이 문제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토권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특검 후보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특검이라는 그 취지 자체가 현재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 객관적으로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자 만든 것이 사실 특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동희 주님께서는 김현석 특검법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발의가 돼서 여야 모두 좀 더 개선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글쎄 이제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정말 이 부분의 진상을 밝히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특검이 되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은 뭐 열심히 수사를 할 것이고 예. 민주당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추천한 특검은 수사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갖춘 사람을 임명해 네. 수사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누가 하든 지금까지로 김건희 여사 주가적 의혹에서는 뭐 경찰, 검찰 계속 수사가 되어 왔고 예. 자료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재검토한 이후에 그 미흡한 부분, 미진한 부분 수사를 할 텐데 왜 그렇게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부분 조금 민주당에서 예. 정말로 이것이 정말 주가적 의혹을 밝히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로 끝내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예. 마지막에 석연찬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예. 만약에 불기소가 맞다 그러면 됐을까? 예. 제대로 수사해서 불기소했다 그러면 뭐 물론 뭐 무고한 사람을 뭐 수사한다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런 의혹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해서 안 나왔다면 정말 중립적 상해 입장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최수하자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자 의혹을 깨끗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서로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예. 이 부분도 만에 하나 만약에 네. 오늘 이제 이게 부결된다면 제 의견도 부결된다면 또 내겠죠 민주당에서 예. 그렇죠? 이것도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네. 여당에서도 예. 그것이 털고 가는 그런 입장을 보여야 되니까 예. 민주당과 적절 협상을 통해서 정말 중립적인 입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다든가 네. 하는 쪽으로 해서 이걸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 재표결. 자, 우리 구조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뒤에 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투표는 아예 제적위원 3대2가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208명이 퇴장을 하면 제적위원을 3분의 1을 채울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탄핵안 표결 때만 중도 퇴장하는 전략을 택하면 과부 투표실을 확인해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중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한 뒤에 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석 구소장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이고요. 예. 여당 의석이 108석이죠. 그래서 안건 가결에는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소속 의원 모두 108명이 불참을 하면 예. 윤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서 아예 투표 불성심이 됩니다. 그래서 네.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부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여당 의원들 가운데는요. 당초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요.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이 오늘 앞서 탄핵 반대로 선회한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은 표결 전 퇴진 일정이 안 나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윤민석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투표를 한 뒤에 퇴장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에도 의총을 열었고요. 오후에도 의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결정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어떻게 될지 지금 제적위원 3분의 2가 이상 찬성해야지 통과하는데 제적위원의 192명만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재석 인원을 확서 만약에 재적 3명 기다를 하면 예. 아예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그럼 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그렇죠. 건가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바로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재추진을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현재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요.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표결 전에 퇴진 일정이 안 나오면은 찬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퇴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안철수 의원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여당의 주호영,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서 김건희 특검법도 반대 당론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당 현재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배현진 의원도 있고요. 예. 투표를 지금 진행했는지 주호영 의원도 투표에 있고요. 앉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이현주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직 의사 진행상 이 표결 결과가 김현수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나와야지 그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진행될 텐데 예. 현재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에 안철수 의원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안철수 의원은 조금 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표결 전에 퇴진 일정이 안 나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바 있고요. 예. 지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약 8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에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TV 앞에 모여 계실 텐데요. 지금 들리는 속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안 표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 200명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수가 108명이니까요. 야당 의원수 모두 합쳐도 192명, 191명. 예. 무원식 의장은 탈당한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뭐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되는지 여부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탈표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족수의 위치 지급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결정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특검법 투표 뒤에 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요 의총을 열었고요. 4시 40분쯤 의총 결과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했고 의총 결과는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여당 박정화 의원, 윤유한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지금 김여사 특검법을 마친 뒤인지 아직 투표를 하기 전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 투표를 진행하고 나서 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우 의원의 모습 보이고요. 시각 앞서 그래도 당당하게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동희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결정이 김여사 특검법 투표 퇴장하는 것으로 여당이 결정을 했나 봐요. 아까 말씀드린 여당 입장은 뭐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예. 저는 당당하게 예. 그렇게 임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결 당론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부결 당론 정한 이후에도 의원들 못 믿겠다? 그럼 당론을 왜 정합니까? 네. 당론 정한 만에 하나 이제 어떤 몇 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부결됐다. 네. 그럼 여당만 반대했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민주당에서 다른 야당에서는 반대표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전 당당하게 발의하는 것과 거기는 그냥 이름만 서명만 하는 거니까요. 예. 그것과 실제 투표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대로 정치 일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뀌어서 저는 예. 기본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보니까 투표함을 열고 있는 것 같죠? 예, 김여사 특검법 표결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네, 간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각자 가부를 적는 그렇네요. 네. 투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여사 간표가 특검법 진행되고요. 표결이 끝났습니다. 곧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은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투표 뒤에도 본회의장에 남아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여사 특검법의 결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건희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에 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 명패수를 확인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표를 분류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으로 이상하게 적은 사람이 있다. 때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판독 여부를 두고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표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여사 특검법이 먼저 상정됐고,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될 예정이었는데, 이 순서가 정해진 뒤에 실제로 여당에서 김건희여사 특검법 표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과거 투표 불성립 예를 보니까 예. 일단 의사 정족수는 진행이 성립을 하니까 최종 과반수 이상이 좀 재속해 있으니까 일단 그럼 예, 표결은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고 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의결 정족수는 제적 3분의 2니까 그때는 이제 개표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의결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 의사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진행하는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은혜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일부 여당 의원들만 지금 국회의장에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만 김여사 특검법 투표 뒤에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입니다. 김여사 특검법 제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명이 출석했느냐에 따라서 가결이 필요할까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상정되고 투표가 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을 결정했다는 뉴스속보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표수 확인 없이 예.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 3분의 2니까 예. 그에 미달되면 투표를 개표 시작하지 추천 안 하죠. 않는다라고 아니, 얘기를 해주셨죠. 투표는 하되 투표하기 만약 어렵지 확인해서 않다. 예. 3분의 2가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동안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당론은 반대 당론이지만 무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아예 이탈표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투표함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표를 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자, 3일 밤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죠. 그 다음날 해제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날 야6당이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일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고, 그리고 오늘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잠시 뒤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나오면 바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는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표가 있었고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의계엄은 제2계엄은 없을 것이다. 임기 문제 포함해서 정부 운영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임기 문제는
포함한다는 내용은 풀이가 되고요. 임기 단축을 위해서는 개헌, 그죠? 네. 예. 그리고 하야, 그리고 탄핵 세 가지입니다. 예. 잠시만 지금 가부를 세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손으로 쓴 표를 하나하나 분류하는 작업이 네, 이루어지고 보이네요.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한 건 하얀 건 투표용지고 가부를 쓴 건. 예. 저거는 이제 명패를 확인하는 거죠. 잠깐만. 저 숫자와 저희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명패 네. 근데 보통 가부가 적혀 있어요. 지금 녹색 문제에 가부가 적혀 있고 아까 명패는 하얀색 아, 그런가요? 네, 네.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좀 바뀌었어요. 예, 그 예.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지금 따로 예. 확인하는 거죠. 숫자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무기를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맞는지를. 예. 잠시 뒤에 표결 결과 이원식 국회의장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나흘 만에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요. 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기 퇴진하는 방법이 뭐가 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법에 의해 가지고 예. 강제로 이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이 있고요. 탄핵이 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내려오는 거, 하야 하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개헌은 조기 퇴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헌은 이제 말 그대로 헌법을 바꾸고 임기를 바꾸면서 네. 아까 설명하러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규칙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네. 개헌의 과정은 예. 개헌은 그냥 안건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안건에 아니라 해당하는 예.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자리에 국회의원의 앉아 3분의 있는 2 것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잠시만요.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투표를 하고 떠나니까 표결 결과 나올 때까지 앉아달라고 국회의장이 호소를 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결국은 이제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개헌 안에 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정치적 합의의 과정들이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상습 특검법 자체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표수도 헌법안에 대해서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깐만요. 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률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뭔가 지금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네요. 헌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한다. 임기를 어떻게 하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예. 이게 단기간에 될 가능성이 사실 없고요. 예. 그것이 다 통과가 되면 물리적인 실제로 권력의 기간이 최소 110년. 예. 그러면 탄핵과 하야 사실상 두 가지라는 건데 지금 탄핵안은 무결로 결정을 했어요. 국민의힘이요. 그러면 하야밖에 없는데 지금 하야는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면 거기 하야는 전혀 약 800m 앞 시속 1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이세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 대통령제 자체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하야를 하더라도 일정 시점을 정해가지고 하야를 하더라도 일정 시점을 정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사실은 지금 이 말만 보면 예. 어떠한 형태의 조기 퇴진하고 어떻게 지금 이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혼란들을 그렇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선례가 없어서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예, 노동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안은 부결 당론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투표도 하지 않고 퇴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한동훈 대표의 속내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이 네. 탄핵이라는 어구를 언급하는 걸 걷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 조기 퇴진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을 뭘 얘기하는 건지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네. 기본적으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인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담화를 들어봐도 예. 비상계엄은 절박한 심정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예.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은 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했다. 그런 인식이. 예. 그런데 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걸 말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처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고 있거나 예. 아니면 뭐 소요 사태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에 퍼지고 있거나 예.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비상사태 헌법이 정한 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사태가 되느냐 예.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비상사태는 아니다. 네. 이거는 이견이 거의 없잖아요. 예, 예. 법학자, 뭐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예. 지금이 무슨 뭐 교전 전시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 이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은 거였죠. 예, 근데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예.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대통령과 뭐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일임했다고 하지만 예. 선뜻 동의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좀 조율한 이후에 예. 뭔가 구체적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시기든 분명한 구체적 입장, 뭐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조기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자, 이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다음에 이 대국민 사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의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한 표현합니다. 본인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당의 모든 걸 다 맡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적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네. 대통령의 책임, 예.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상의 수호자로서의 의무와 네. 책임과 권한과 부분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특정 정당에게 일입니까? 예. 두 번째로 예. 지금 우리가 초래되어 있던 사태가 무슨 막말 고성 사례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기관이자 헌법의 최종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지금 고발된 사건의 죄명은 외환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를 김건희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불화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약 800m 앞 시속 1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검법 재표결 결과
28표가 찬성, 109표 나오셔서 반대 이 안건에 의결됐습니다.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28표가 6표 나왔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예, 이탈표가 6표 나왔습니다. 6표나 이탈표가 나왔다고. 네, 지금 오른쪽 광화문 집회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왼쪽은 여의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화문 집회 보수 단체 집회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남아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 여당 의원 중에 주호영 의원의 모습도 예, 보이고요. 오영 권성동 의원의 의원도 모습도 권성동 보이네요. 의원도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앉아 있고요. 300명이 투표를 해서 198표 찬성, 109표가 반대로 결국 김여사 특검법은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109표인데요.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 반대표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는 4표가, 2표는 찬성, 2표는 찬성도 아니고 기권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4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표가 나왔다는데 대표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예. 이번 재의결 투표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예. 가결시키고 그렇군요. 탄핵안을 부결시키자 이런 쪽으로 아마 얘기 나왔었는데 그랬군요. 네, 그래도 이제 공개석표가 있겠습니다만 가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반대 102표, 찬성 198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재표결 때는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돌아와 재의결한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이었는데요. 결국 부결돼서 최종 폐기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 보입니다. 아마도 의사 진행 발언할 모습. 약 8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상정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상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저희가 탄핵 찬반 집회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종족수는 제적 의원 3분의 2인데요. 그러면 200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퇴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부결 처리가 되는데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명 자리에 계십니다. 대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직면한 국민 안전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헌정질서 위기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헌법을 수용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기